세계 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군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정예부대 사이에서 조용히 대기할 뿐 특별히 눈길을 끌지도 않았죠.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었고 한국군 역시 조용히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군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누군가는 헬멧을 벗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국군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한국군 앞에서 그렇게 깊은 존경을 표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미군 특수부대 소령 제임스 밀러입니다. 10년 넘게 특수전 작전을 수행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군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현재는 국제 특수전 훈련 교류전에 참가해 각국의 전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열리는 사막기지는 넓고 황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3-3-5 모여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미군, 영국 SAS, 독일 KSK, 프랑스 GIGN, 일본 자위대, 중국 특수부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대기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한국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특수부대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입니다. 미군과 영국군은 수십 년간 해외 전쟁에서 실전을 겪었고 독일과 프랑스 역시 테러 진압 경험이 풍부했죠. 하지만 한국군은 한국이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수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평가할 기회도 없었죠. 한국군? 뭐 나쁘진 않겠지. 그게 솔직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각국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군 대원들은 장비를 비교하며 기술력을 논했고 영국과 독일 군인들은 실전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전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대화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비를 정리하고 서로 짧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흥미롭게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때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전쟁 참전용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얗게 세어진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향해 서더니 모두가 한 동작으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특수부대들은 경례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한국군이 한 행동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는 잠시 멈춰서서 한국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의 군인들에게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미군 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영국군과 독일군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고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형식적인 예우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군의 태도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군은 모두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참전용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열기는 오전부터 이미 뜨거웠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훈련 준비를 마쳤죠. 첫 번째 미션은 특수 침투 및 목표 확보 작전. 각 팀은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미션은 단순한 기동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장을 가정한 복합 전술 훈련이었죠. 훈련장 곳곳에는 감시 장비와 장애물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동 경로를 잘못 선택하면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은밀성과 팀워크까지 완벽해야 하는 미션이었죠. 저는 미군 평가관들과 함께 통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나뉘어 각 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팀은 일본 자위대였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장애물을 통과했고 전략적으로 목표 지점에 접근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도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다음은 중국 특수부대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진했지만 소음 통제와 은폐 기동이 부족했어요. 침투 자체는 성공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죠. 실전이었다면 적의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후 독일 KSK, 영국 SAS, 프랑스 GIGN이 차례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부대였고 대부분의 과정에서 훌륭한 기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누군가는 경로 선택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군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동선은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정교했고 각 대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팀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고 모든 움직임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통제센터에 있던 평가관들이 조용해졌어요. 그저 모니터를 응시할 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고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철수했죠. 이번 훈련에서 가장 빠른 기록. 통제센터에 있던 평가관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훈련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적이 없는 훈련이니까 쉬웠던 거지.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어요. 훈련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국군의 움직임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한국군 대원들이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서로 짧은 눈빛만 주고받으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호도 없었고 자랑하는 모습도 없었죠. 훈련이 끝난 후 평가관들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각국 팀의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평가 대상은 한국군이었습니다. 한미군 평가관이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해보니 한국군이 가장 적은 동선으로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임무 수행 시간이 가장 짧았고 발각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운이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훈련장에 남아있는 한국군 대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어떠한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직 그들이 보여줄 것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은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끝난 뒤 평가단과 각국 군인들은 한국군의 수행 능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이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말에 확신이 실려 있지는 않았어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에는 한국군의 움직임이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적진 침투 후 정보 탈취 및 철수 작전. 이번에는 단순한 침투 작전이 아니라 포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미션이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철수해야 했고, 만약 포로가 발생하면 철수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가석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한국군 역시 첫 번째 미션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전술 능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도 평가 대상이었어요. 작전이 시작되자 각 팀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한 팀은 은밀한 침투를 선택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미군 대원 한 명이 적군 역할을 맡은 훈련팀에게 붙잡혔습니다. 훈련 통제본부에서는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포로는 후속 작전에서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무리한 구출 작전은 전체 임무를 망칠 수도 있었어요. 미군 대원들은 즉시 철수를 준비했지만 한국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며 새로운 전술을 구상하는 듯 했어요. 전장에서는 동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 한국군은 곧바로 포로 구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치밀했고 침착했어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전술 수행이었어요. 불필요한 교전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적진을 돌파했고 포로가 된 미군 대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출을 마친 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철수했어요. 훈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평가단도 말을 잃었어요. 첫 번째 미션을 보고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던 이들이 이번만큼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전장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태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술이란 동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군대란 무엇일까? 실전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닌가? 그런데 한국군은 단순한 승리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군이 포기하지 않고 포로를 구출한 장면이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 통제본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대부분의 부대가 철수를 선택했지만 한국군은 끝까지 동료를 구했습니다. 미션이 끝난 후에도 평가단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들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전 미션이 남아 있었죠. 전장 한복판에서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적진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이었어요. 목표 지점은 닫힌 구조의 폐허 건물이었고 이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 후 팀 전체가 무사히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통제본부는 미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팀원이 부상을 당하는 돌발 상황을 시뮬레이션에 추가한 것이었죠. 각국 부대가 차례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부상자가 발생하자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팀은 부상자를 남겨두고 철수했고 또 어떤 팀은 시간을 지체하다 탈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 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표 건물에 접근하며 침착하게 내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요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훈련 통제본부가 준비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대원이 부상을 당하는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팀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떠올랐어요. 대부분의 부대는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부상자를 끝까지 데려갈 것인가? 한국군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부상자를 버리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대원을 부축하며 새로운 탈출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군은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면서도 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대원이 무사히 목표 지점에서 탈출했습니다.
평가다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술적으로만 보면 한국군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면? 전장에서 이들과 함께 싸운다면?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 속에는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야. 저들은 훈련을 임무처럼 수행한 게 아니라 실전처럼 행동했어. 훈련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강한 군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단순한 전투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싸운 동료를 끝까지 지키는 군대야말로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군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군대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마지막 미션이 끝난 후 각국의 군인들은 조용히 한국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들이 보여준 선택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한국군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늘 그렇듯이 침착했고 질서정연했어요. 그들을 지켜보던 다른 국가의 군인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앉아 한국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함은 전투 기술이나 전략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동료를 지키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만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하던 대로 묵묵히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떠날 준비를 마친 후에도 하나같이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말이죠. 훈련이 끝난 지금 한국군이 떠나고 나면 훈련장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을 챙기던 한국군 대원들이 하나둘씩 훈련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들이 떠나면 이 훈련장에서의 모든 기억도 차츰 희미해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군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는 저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장에서 동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말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한 군대란 단순히 전투를 잘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대란 함께 싸우는 동료를 끝까지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짧은 대답 속에 군인의 모든 신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조용히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국가의 군인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군들이, 그리고 영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의 군인들까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끝났음에도 한국군이 남긴 것은 단순한 실력에 대한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군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란 함께 싸운 동료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날 우리는 진짜 강함을 보았습니다. 한국군이 훈련장을 떠나는 순간 저는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했고 군인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인들이 묵묵히 한국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떠나가는 이들이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구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강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초청된 참전 용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90세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지휘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군인으로서의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70년이 지나도 너희는 변하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군 지휘관도 조용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군 대령 밀러가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경례를 본 주변의 군인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군들이, 그리고 영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의 군인들까지. 훈련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각국의 군인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험한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조용히 훈련장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이 가졌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강한 군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력이 강한 군대가 최고의 군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을 보며 깨달았어요. 군대의 진정한 강함은 함께 싸우는 동료를 끝까지 지키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훈련이 끝났음에도 많은 군인들이 여전히 경례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조용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군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많은 군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한 군대란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끝까지 동료를 지키는 신념을 가진 군대라는 것. 그날 우리는 진짜 강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군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함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나 전투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동료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군인들은 한국군이 보여준 신념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진정한 군대의 의미를 몸소 보여준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